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선생입니다. 10월 24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공부를 떼다. 공부를 떼다. 상황이 바뀌거나 무언가가 일어나면 주말 동안 이 일이 일어났죠. 아,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말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경제는 아무래도 심리다 보니까요.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물가가 많이 치솟았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주말에 갑자기 나왔어요. 대출 조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8월 달에 이런 식으로 처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9월 달에 정부에서 나서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10월 들어서 바로 액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지금 이야기가 10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뭔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11월 달에? 그래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자, 금통위 일정을 살펴보니까 11월 30일에 있어요. 왠지 한 번은 인상을 하고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나요? 그러면 미국이 한번 올릴지 안 올릴지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11월 달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거래량 매물부터 살펴볼게요. 37,000건. 내일 되면은 또 한 1,300~1,400건 정도 늘어나거든요. 자, 지난주 고점 대비해서 계속 주간 단위로 1에서 1.5% 정도씩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은 나오기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전세 물량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9,000건, 9,000건. 월세 물량도 하락하다가 멈췄습니다. 멈췄어요. 입주 물량 지금 기준으로 1년을 살펴보면은 또 3만 개 가까이 또 입주 물량이 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더라. 올해 무사히 넘어가는 듯 하지만 내년까지도 좀 계속 내후년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이 여파는 상당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167건 굉장히 많이 신고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거래 일자들 초록색 덩어리로 표시해 봤습니다. 이 거래량이 추이가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진다. 이어지면 이 거래량 2,000건 아래로 1,900건 혹은 1,800건 정도 수준까지도 바라보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9월의 거래량은 2,100건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건당 거래 대금은 아직 올라가지는 못해요. 계속 정체되어 있는 모습. 그럼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 신고되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거래량 한 40% 정도, 네, 40%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720건이 40%다. 그럼 1,400건에 300건, 한 1,700, 1,750건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고 바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고가 아파트들 거래가 40% 거래되었다고 가정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딱 보고 대구 167건, 양호한 거래량이 나왔군. 부산, 양호하게 나왔군. 서울, 이게 뭐야? 139건? 대구보다 규모가 4배나 큰데 거래량은 대구에 미치지 못한다? 수도권이 생각보다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울, 수도권, 세종시, 각 지역별로 대상 아파트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곳들. 물론 잘 나가는 것들 있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잘 나가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큰 소수에 불과하다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한번 매매 금액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산 이브더제니스 이 도대체 몇 평인가요? 한 90평쯤 되죠. 90평쯤 54억. 이 거래가 몇 년도에 되고 안 됐더라. 거래 공백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30억이 올랐어요. 경기가 어렵기나 말기나 잘 나가는 곳은 잘 나갑니다. 펜트하우스 54억. 이것이 평균 거래 금액을 좀 끌어올리긴 해요. 근데 어이없죠. 이 비싼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이걸 한 달을 훨씬 더 넘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한다? 이 과태료도 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신고했는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자, 재빠르게 9월 27일 이후에 6억 이상 아파트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여섯 건 다 합니다. 오늘 100 몇 건이었나요? 160건대? 167건이었나요?
네, 그 정도 거래 중에서 이 6억 이상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짜리 7자, 6자, 11,300 그리고 에듀파크 8억 9천, 고점 대비 37% 이런 것도 보이고요. 자, 신축의 아파트 2022년의 아파트 8억 5천, 월성 이편한 세상 23% 빠져서 8억 천. 비싼 아파트들도 다 잘 나가는 건 아니죠. 앞자리가 6자인 것이 많더라. 30% 이상 하락하는 것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 하락률이 적게 표시되는 것은 이렇게 연식이 가장 최신의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월배 H차 아이파크 10월 6일자로 5억 3천, 5억 3천. 지난번에도 이 정도 금액 나왔었는데요. 지난번에 5억 4,700도 있었네요. 불과 얼마 전에 5억 4,700도 있었고 5억 3천. 아무튼 굉장하다. 굉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버버 태양하너스 36% 정도 고점 대비 빠져 있고요. 비싼 아파트들 생각보다 그 힘을 많이 못 쓰죠. 현대 아이파크는 4억 7천, 2차는 5억 3천, 4억 7천. 가격 차이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월성 푸르지오도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4억 6천. 요 인근 지역들 그리고 동대구 일부 지역들 좀 잘 나가는 곳들 가격. 동대구 우방 아이유쉘 4억 4천. 네. 한번 저희가 이 동네를 유심히 보지 않다가도 제 시청자들 분께서 나 어느 지역 좀 관심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지역들을 조금 더 살펴보긴 하는데요. 그렇게 힘을 많이 쓰고 쭉쭉 나가지는 못하는 모양새죠. 아마 인근에 또 입주가 있다든지 그리고 전체 아파트 세대수 대비 매물이 5%를 넘어선다.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많이 급할 거 없겠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조율할 때 그 부분도 조금 더 한 번 더 챙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인자의 31% 고점 대비 골고루 빠지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소수의 아파트들, 최신의 아파트 일부를 제외하고는 30% 조금 넘게 하락하는 것도 있고, 한 28% 정도 하락하는 것도 있고, 평균은 28% 여전히 계속 잡고 지나가고요. 이상하게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띄엄띄엄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네, 그 부분을 요즘에 조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흑동스타 글래스 남산. 왜 이렇게 싸지? 3억 8천? 1층. 네, 1층이었습니다. 나머지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 빠지는 것도 보이고 33%. 그리고 국평 기준으로 평당 1,000만 원권 아파트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띄엄띄엄 위로 솟구치는 것도 있지만 그 비중보다는 띄엄띄엄 이렇게 아래로 더 많이 빠지는 곳들이 오히려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 많이 빠지는 곳 대구역 유림 노르웨이수 고점 대비 41% 빠졌습니다. 3억 5. 뭐 원도심 한동안 유행할 때 있었죠. 원도심 지역에 원체 분양을 많이 할 때 유행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 요 가격대가 오늘 거래가 잘 맞네요. 평당 1,000만 원대 정도 하는 아파트들 대출을 받더라도 자기 자본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그 정도 가격. 두산 이부 고점 대비 30% 3억 천. 여기 평당 1,000만 원. 자꾸 저도 돈도 없는 기 자꾸 평당 1,000만 원 이라면은 되게 싼 것처럼 느껴져요. 결코 그 싼 건 아닌데 몇 년 사이에 인식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금리는 다시 예전처럼 높아져 버렸는데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생각은 좀 많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뭐 5천 이 정도 하던 것이 한 5억 정도는 다 거쳐 지나갔으니까요. 금리 수준이 다시 이전처럼 높아졌으니까 아파트에 대한 눈높이도 좀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자꾸 고가에 거래되었던 그 가격을 자꾸 기억하게 되네요. 다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지금 40%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요만한 덩어리가 한 개 더 올라가고 요거 절반 되는 거 한 개 더 하고 2,000건 밑으로 1,750건 정도 할까?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면 요 정도. 많으면 한 1,900건에서 요 정도 밴드라고 예상하시고 거래가 다시 조금 수그러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은 지금 10월 들어서 6억 이상 거래가 된 것이 대구는 요 3개예요. 요게 10억 이상 그리고 8억에서 10억 사이 그다음에 6억에서 8억 사이 요 구간대 아파트인데요. 거래 건수가 29건이에요. 요걸 30건이라고 잡아보더라도 지금 아파트 거래가 한 40%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니까 그러면은
30, 30, 15 요거 다 더하면 75건.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10월 달에 75건, 6억 이상 아파트가 75건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고가의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늦게 신고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낮게 잡아서 한 100건 정도 신고된다고 치면은 거의 9월 달 거래되었던 6억 이상 거래의 건수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특례가 정말 파워풀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고가 아파트 갑자기 거래가 뜸하다. 오늘 뭐 펜트하우스 한 게 비싸게 거래되었다고 해서 으쌰으쌰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자, 수성구 비싼 아파트 거래 확 줄어들었죠. 제가 달서구와 이 수성구가 거의 뭐 비슷하게 막 이런 느낌이 날 때도 있었는데 좀 많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요 정도 수준까지 또 떨어집니다. 네, 수성구 비싼 아파트들 거래가 줄어드는 게 보이고요. 분양권 거래량 23건 좀 찜찜할 거예요. 분양권을 뭐 매수를 계획하시거나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찜찜한데 왜? 분양권 자체가 일단 6억 이상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근래에 40건대 이틀치의 거래량이 모이면은 보통 40건대의 거래량을 보이던 것이 30건대의 거래량을 보이다가 갑자기 20건대의 거래량이 보여요. 6억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갑자기 확 쪼그라드는 게 느껴졌듯이 분양권 거래량 또한 아 거래가 좀 줄어드는구나. 그거 좀 찝찝하게 보이죠. 찝찝하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이 맞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일별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대구가 거래량은 가을 들어서 조금 더 많아지는 게 맞다. 하지만 전세 비중은 그렇고요. 자, 평균 전세 가격 또한 다시 힘을 못 쓰지 못하는 모양새고요. 자, 요 모습 보시면은 요렇게 올라갔던 느낌이 다시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될 수 있어요. 거래량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요거 매할이 되는 현상. 시차는 조금 있겠지만 결국은 요 형태를 닮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은 계속 양호하고 가격은 안정된 모습. 임대 거래량 올 초처럼 폭발하지 않으면은 곤란함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주말 뉴스들 잘 챙겨들 보셨죠? 찜찜한 것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찜찜한 것들이. 갑자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군부를 뗀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동안 취하지 않던 이런 스탠스를 취하나? 뭔가 조만간에 또 큰 변화가 다가오겠구나. 네, 그렇게 바라봅니다. 10월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한 주 화이팅 하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